버릴 것 같으면 네가 버리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급해가지고 네. 빨리 따라오시겠어요? 어디 가세요? 사무실에 일이 생겨가지고 빨리 오세요. 빨리. 사장님, 아직 이 오피스가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네요. 네, 원래 3월 오픈이었는데 이제 4월 오픈으로 바꿨고 다시 5월 오픈으로 바꿨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수도는 이제 공사가 완료됐네요. 아직 전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제가 4월 오픈이라고 해서 친구가 이거를 이제 사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5월 오픈이라고 하니까 다시 가지고 가려는 거를 제가 뺏었습니다. 전기. 여기는 저희 이제 전체적인 환기를 담당하고 있는 요거 자랑스러운 거 있습니다. 삼성 최고급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난 아니죠? 이거 오늘 그 왔던 친구가 그래도 여기를 픽스를 해놓고 갔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허자로 시작해서 일단 허로 이제 예약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가 마감이 안 돼서 제가 좀 더 따졌습니다. 꼼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현장을 하다가 도중에 또 어디 가셨습니다. 예, 뭐 소풍으로 간다던가 내일 모레 또 온다고 합니다. 이제 KT에서 이제 제일 빠른 거 1기가 100메가 500메가 말고 1기가 인터넷이 들어오는 거라서 이제 전체 방에서 한 2시간짜리 영화를 한 1, 2분이면 다 다운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정대가 여기 기계실 여기가 저희 사무실. 사장님,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척. 네. 이게 저희 이제 오피스의 메인 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로 이제 미닫이 문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1인실, 우측에는 2인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메인 방인데 제일 첫 번째로 임대를 냈지만 캔슬이 된 그런 방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정이 많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인실 혹은 2인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 방입니다. 네, 그리고 요 천장을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일자 레일 조명으로 저희가 단 건데 인터넷에서 제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서 요거는 달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마다 이제 환풍구, 흡기, 배기, 에어컨, 소방 이렇게 해서 천장에는 아주 꽉 찬 내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런 거 유리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미스트 시트지로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는 안에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안쪽에서는 뭐 화이트보드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스위치인데 이게 좀 아담하게 귀엽게 이렇게 달아놨어요. 사실 제가 서울의 공유 오피스들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그건 못 따라해요. 그거는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고급스럽게 억지로 너무 밝게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다운된 톤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가자. 그래서 쇠는 아무래도 이 소재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갔고요. 그리고 바닥부터 이제 상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색이 더 밝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색감에 좀 안정감을 준다고 해서 이제 블랙, 조금 어두운 톤 이렇게 가까이 와서 찍어도 요즘 사람들은 좀 새 거랑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지하에 낡은 건물을 낙찰받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네, 그래서 다들 뭐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인터넷 쇼핑 이렇게 새 거가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 나라 그리고 헬로마켓, 번개장터 그리고 우리의 당근 한 가지 더는 좀 더 그래도 조금 더 큰 중고 시장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 부동산 세계에 또 경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제 적성에 맞는 경매이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야도 그런 컨셉을 맞춰가지고 이제 경매 중에서도 깨끗하지 않은 지하, 남들이 안 찾는 이런 거를 또 제가 받아가지고
살려보는 게 앞으로는 계속 어떠한 내공이 쌓일 거니까 지하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새 거보다는 중고가 최고예요. 새 거로 만들면 되니까. 요즘에 대세인 당근마켓, 네, 이런 책상 당근마켓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아끼려고 유리도 사실 저희가 하려고 남들이 버리는 유리, 뭐 싸게 파는 유리 그런 것도 저희가 진짜 이 문짝만한 유리를 거의 한 20장 정도 제가 차에 싣고 여기에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못 써요. 왜냐고요? 못 잘라요 저희가. 네, 기술자가 아니면은 손도 비고 다치고 이래서 오히려 기술자를 불렀고, 그래도 혹시나 기술자들 보고 저거 잘라서 쓰면 안 되냐, 안 된대요. 그거는 딱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비용을 오히려 거꾸로 더 들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어설프게 배우면은 이런 벽, 자 처음에는 시멘트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벽을 세웁니다. 시멘트 벽에다가 가벽을 세우면은 그냥 다루기를 대고 석고보드를 대면 끝인 줄 압니다. 그리고 페인트 바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수직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저희가 셀프로 한 바퀴로 돌렸어요. 오히려 스펀지도 놓고 비닐도 놓고 방음, 방염, 흡음, 뭐 저희가 아는 모든 기능을 놓고 했는데 그 수직이 안 맞아서 오히려 거꾸로 목수분이 한 바퀴 더 돌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용 절감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인테리어는 이제 몸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험도 많이 쌓이고 인맥이 많이 쌓인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려고 이제 초반에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1.5배가 더 들었습니다. 왜냐면 초보가 하고 제가 지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해도 될 것도 하고 해야 될 것도 잘 못하고, 이래서 오히려 여기가 한 6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 더 들어가야 돼서 아마 인테리어 비용만 한 1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은, 아니면은 뭐 다른 주택 인테리어를 하신다면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공유 오피스를 하시려고 마음 먹고 나서 네. 입찰 받으실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공유 오피스를 하려고 받은 건 아니고요. 지하를 받고 싶어서 이제 경매를 보게 됐고, 이제 경매를 5번 만에 이제 이거는 낙찰을 받게 됐고, 낙찰된 이후로 한 3개월, 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낙찰 받으실 때 네네. 금액은 어느 정도 받으신 거예요? 그 감정가의 거의 한 60%대까지 내려와서 감정이 그때 한 3억인가? 그래서 제가 1억 초반대로 낙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공유오피스로 이 한 층 전체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낙찰 받은 거는 한호실이었습니다. 옆에 한호실은 안 쓰고 창고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도 운이 좋게 제가 매매를 하게 되어서 한 층 통으로 이렇게 공유오피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벽을 뚫으신 거다, 그죠? 네, 가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철거만 하면 돼서 그 벽을 뚫고 이제 그래도 한 층 전체를 저희 오피스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 낙찰 대금은 혹시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3억이 들어간다면은 이제 제가 목돈은 한 5천만 원 정도 제 목돈을 드렸고요. 나머지 2억 5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대출은 한 2억 정도 받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5천만 원 부족한 부분은 제가 그래도 신용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는 신용 대출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끌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불안하시진 않으신가요? 네, 뭐 불안하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연끌 투자로 뭐 코인이나 주식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떨어질 건 없으니까, 그래서 크게 불안 생각은 뭐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 아까 네. 공유 오피스 이렇게 공사하시는데 네. 비용을 아끼신다고 적게 투자하셨다가 지금 비용이 계속 들고 계신데 네. 중간에 이렇게 공유 오피스를 시작하신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참 내가 바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돈을 아끼려다가 사실 이 현장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업으로는 처음인데, 여기서 저의 그 소탐 대시라는 그 안일한 마음 때문에
사실 평생 당근 중고나라에서 아꼈던 돈을 다 여기다가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그만큼 저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여기가 잘 돼서 다음 현장에 간다면은 그 돈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지하상가를 다시 똑같이 한 건을 낙찰받았다고 하시면 네. 공유 오피스 말고 다른 건 생각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안전을 생각하지만 또 투자를 원하고 또 시대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공유차가 들어가는 게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발을 담그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그리고 공유 창고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지하에 넣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지하를 받게 된다면은 그 세 업종 중에 하나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입주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5%? 네, 그 정도. 앞으로 뭐 더 잘 되겠. 따로 광고나 이런 거는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네이버, 네모, 그리고 블로그 이렇게 딱 하나씩만 올려놔서 아직 비용은 쓰지는 않았고 일단은 올려는 놔야 되니까 올려놓고 이제 정확하게 공정의 모드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이제 조금 비용을 써서 전단지나 뭐 파워링크나 뭐 이런 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비어 있는 게 스마트 도어락, 그러니까 비밀번호 99 키를 붙이려니까 이게 두께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는 새로운 거를 대고 이게 앞뒤로 이제 잠금 장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각 방마다는 각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 도어락이 달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입주율 5%라고 하셨잖아요. 네. 입주율이 100%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순이익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뭐 상가 뭐 매입 비용이라든지 경매 뭐 낙찰 비용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이렇게 했을 때 또 이제 대출 금액 포함해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입주가 다 된다면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요 사이에 월 수익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10%에서 20%는 넘지 않을까 싶어서 승산이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오피스 말고 다른 일도 하세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뭐 커피숍, 편의점을 했었는데 본사에 이제 지시를 받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일을 해가니까 사실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사업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됐는데 겸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네. 다른 업종도 두 가지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시나요? 커피숍이랑 편의점을 하고 있긴 한데 수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아무래도 좀 프랜차이즈 특성상 수익은 거의 현상 유지 정도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기업에 비해서 네. 야오피스가 가지는 특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오피스야입니다. 오피스 네. 일단은 그 뭐 위워크, 패스트5 그런 곳은 이제 건물이 엄청 비싼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이 있는데 평당 임대료라고 하죠. 비용 대비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제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다가 이제 경매로 받은 상가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임대료를 낮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고급 이제 메이저 공유 오피스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 가격,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에 비해서는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격에 입주를 할 수 있어서 메리트는 뭐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제 메리트가 좋고. 지금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혹시 조금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메이저 기업들도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새로 또 신생 기업들도 있을 거고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유 오피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변별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입주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뭐 방송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소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분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음에 신경을 쓰는 공유 오피스를 차리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되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다들 자기 사업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제 사직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분들께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제가 20대 후반부터 이제 장사의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했던 게 편의점이나 커피숍이다 보니까 누구나 하고 싶었던 건데 100명 중에 1명도 실행을 안 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제 하려면은 그냥 확 나와서 될 때까지 하고 아니면은 말라면은 그냥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30대시잖아요. 네. 내가 바라보는 40대 내 모습은? 저는 호기롭게 공유 오피스를 창업을 했으니까 뭐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래도 한국에 뭐 10개, 운이 좋다면 100개까지 이 공유 오피스, 뭐 공유 주방, 공유 창고 이런 지점들이 100개 이상 되는 게 저의 꿈이자 저의 40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더라도 저는 좌절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사람 사는 이야기 첫 출연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나중에 다 추억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10년 뒤에 네. 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5 데일 형이 낸데 데이라 공유 오피스 뭐 공유 이런 게 사실 비전이 좋은 업종이잖아. 그런 업종으로 잘 커가고 잘 됐다고 주변 사람 안 챙기고 자만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 사는 세상인가 뭔가 그 채널도 100만이 넘고 같이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하여튼 10년 뒤에 보자.